건설 3사 2022년도 경영 실적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서 현대건설 부동의 1위를 하는 원인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분석 성격의 그 방송을 어떻게 하면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인식을 어떻게 하면은 스루풋 회계를 좀 더 인식을 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게 항상 고민입니다만은 오늘 그 뚱보 회계 대 날씬 회계라는 비유로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뚱보 회계는 원가 회계다. 재고 자산의 증가를 이익의 증가로 인식하는 게 원가 회계입니다. 그래서 악성 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악성 재고도 언젠가는 써먹을 거야 생각하고 아껴서 아까운 돈으로 주고 산 재고 자산인데 그걸 어떻게 폐기 처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뚱보 아줌마가 예를 들어서 제 어부인께서 또 일반 아줌마들 다 그렇더라고요. 냉장고를 하나 더 사서 보관하는 심리가 작동한다. 아,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 냉장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 두 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김치 냉장고 때문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 냉장고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대형 냉장고 사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저녁에 대형 냉장고 안 사는 거로 돼 있어요. 이사하기도 좀 편하고 그러려면은 그래서 지금 그걸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꾸 그 살이 찌면은 운동량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먹어서 자꾸 살찌게 되는 원가 회계가 계속 이익이 증가해야 아니 재고가 증가해야 이익이 증가한다는 그런 쇠뇌된 심리를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상당한 의지력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한은 뱃살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입니다. 그런데 스루풋 회계는 날씬 회계입니다. 재고자산의 회전율 상승을 이익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단지 재고만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동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적합한 칼로리를 공급하는 게 스루풋 회계입니다. 단지 체중만 줄인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그 뼈가 앙상해 가지고는 어떻게 그 활동량이 나오겠습니까? 운동을 건강하게 해줘야 헬스클럽에서 내든 어디든 가야 그 이 배가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는 배가 안 나온 사람의 회계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건설 3사 중에서 누가 뚱보고 누가 날씬한지 한번 해보죠. 먼저 원가 회계인데요. 그 매출액 순위로 얘기를 했습니다. 매출액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돈을 번다는 얘기지 뚱보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고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은 데서는 이게 미천공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물론 금액상 많습니다. 이 현대건설이 대우건설이 가장 작네요. 매출은 더 높은데도 그러면 벌써 요 재고 비교만 해봐도 대우건설이 회전율이 더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GS건설이 좀 재고가 더 많고 그럼 원가 회계상으로 봐서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매출 총이익률로 보면은 또 대우건설이 제일 높고 원가 회계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또 대우건설이 제일 높습니다. 금액만 작았지 짭짤하게 이 돈은 더 벌고 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원가 생산성으로 보더라도 대우건설
이게 중흥건설의 이 인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 불필요한 낭비적인 걸 제거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우건설이 지표로 보면은 매출액만 떨어졌지 나머지 것들은 실속이 타 건설사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스루풋 회계 입장에서 보면은 스루풋은 스루풋이니까 스루풋율만 보자,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런데 스루풋율로만 본다면 GS건설이 제일 높습니다. 어, 매출액은 가장 작아도 스루풋율은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실속이 있는 수주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현대건설은 외형 위주로 갔다. 스루풋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운영 비용이 또 그러니까 이 많이 활동량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이 판관비도 더 많이 쓴 거로 되어 있죠. 음, 운영 비용은 근데 금액상으로는 이제 GS건설이 더 많이 썼네요. 운영 비용은. 요건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루픈율은 GS건설이 제일 높았는데 운영 비용을 더 써가지고 이 TOE 생산성으로 보면은 대우건설이 1위, 현대건설이 2위, 그 다음에 GS건설이 1.8. 그래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금액상으로 어떨지는 몰라도 생산성으로 보면은 대우건설이 역시 스루프상으로 보더라도 짭짤하게 마진을 더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 망해가던 회사 산업은행이 대불고 있다가 중견 건설기업인 중흥건설 쪽에 남겼는데 그 성과는 좋게 나왔어요. 어, 나름대로 많은 이 다이어트를 했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잘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뭐 금액에 관계없이 재고 증가율로만 보면은 대우건설이 가장 작게 증가율이 올라갔어요. 미천구공사 포함해가지고 요거 면으로 보더라도 대우건설이 재고 관리를 더 충분히 했다. 에, 운동량이 그만큼 또 많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금액으로 비교한다고 해서 언뜻 뭐가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이 높으니까 현대건설은 전체 그 총 영업비용이 제일 많게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외주비를 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2003년도부터 분석을 하니까 가공 비율을 보면은 현대건설이 오히려 제일 낮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주 주는 거는 돈이 많이 줘가지고 빨리 공사를 시킬지언정 나머지 가공 비율은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건설업에서는 직영 인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건데 공사 감독도 해야 되고 또 뭐 자재도 공급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속된 말로 한바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될 거고 누구한테 뭐 계약을 주더라도 뭐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운영 비용은 가장 현장 운영 비용은 가장 적게 쓰고 있다 하는 면이 또 눈에 띄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GS 건설이 아무래도 자꾸 뒤처집니다. 매출액도 작은데 운영 비용이 또 좀 크고 5% 이상 대우건설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리 효율화가 더 잘 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는 분석 비교할 땐 크게 뭐 비교를 다 각 개별할 때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뭐 결론 같은 얘기를 하면은 건설사 모두
3사 중에서요, 이 건설사 중에서도 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만은, 중견 건설사에서 그런 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건설사 모두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풀이하지 못하다. 다 뭔가 안 맞아떨어진다 이게. 한국 건설사의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이 밝아지는 시대가 온다면은 실질적인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의 변수가 근데 하나 있다 그러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6조 정도 하는 건데,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과 또 삼성 중공업의 토건 부분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요걸 다 합치면은 매출 그 외형 순위가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게 다 합치면은 혹시 그 현대건설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 계열은 왜 이 건설을 뿔뿔이 이렇게 흩어놨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경영 전략상 하는 이유도 있겠죠.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사실 관심 사항입니다. 금액에 그 관계없이 우선 직원 수를 보면은 현대건설이 6,900명이고 대우건설이 5,800명, 한 400명, 아니 300, 6,900이니까 58, 한 1,100명이나 더 많네요. 그 현대건설이. 그리고 그 GS건설은 5,400명, 한 400명 정도 작네요. 그 대우건설보다. 그러면은 인당 평균 임금이 인원이 그 1,100명이나 많으면은 인건비가 더 적을 것 같은데 1억 4,170만 원으로서 가장 높게 주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이제 그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5.7%밖에 안 올렸어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GS건설은 뭔 이유가 있는지 그 임금이 좀 내려갔고요. 1억 3,800으로. 뭐가 안 남으니까 뭐 임금을 깎았는지, 깎은 게 아니고 아마 그 현장직에 대한 무슨 잔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그 안 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요 칸에다가 그 이 수주 잔액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58조, 45조, 43조. 그러면은 이 매출 수주 비율을 뽑아보면은 얼추 다들 비슷하게 나와요.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인데 0.1%지만은 이 수주잔액에 비해서 그 매출화하는 그 생산, 그러니까 건설 속도가 그나마 그래도 좀 빠르다. 뭐 거의 다 그 이 뭐 도찐 개찐이지만은 이 3사가 나름대로 그 이 20%면은 그 한 5년치 그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뭐 한 5년치 정도 되겠죠. 20%면은.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는 거구나. 1년에 뭐 매출액을 그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완성 매출도 있지만은 미청구 공사라는 게 이제 그 건설업 같은 수주 산업을 위해서 생긴 회계 기준인데요. 아직 청구하지 않았어도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를 미청구 공사라고 인식을 해서 그거만큼 증가된 만큼 수익을 인식을 해라. 그래야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은 뜻이 있는 경영자라면은 미천국 공사 사실 필요 없다. 포괄 제공 성격으로 보는데 제공품으로 그걸 둬야 된다. 그 지금 진행 중인 거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1년만 손해볼 생각을 해라. 단지 그 오너하고 쇼당은 봐야 돼요. 일론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쇼당을 뭐냐? 어, 올해는 분명히 스루풋으로 결산을 하니까 적자가 날 겁니다. 원가 회계보다. 그러나 올해 매출을 인식 못한 만큼 공정 진행 완성도
해가지고 완성해서 넘기는 물량들이 분명히 생길 거니까 결과는 계속해서 매년 갈수록 중공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 많이 계속 발생할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1년만 고생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아니 그 저기 완성도가 아니래서 지금 매출을 못 일으켜 가지고 그다음에 적자가 났어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뜯어 먹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럼 매출 그 인식을 해, 수익 인식을 해.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기준 만드는데 국제 회계 기준까지 인정을 하는 거니까 뭐 할 말은 없고, 이런 겁니다마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1년만 아니면은 그게 공사기간이 뭐 너무 오래 걸리는 거다 그러면 2년의 유예기간만 주십시오. 스루풋으로 결산을 하는데, 이 전문 CEO의 임기가 보통 3년이라 그러면 마지막 해에 제가 이익을 왕창 내드리겠소 라고 오너들한테, 주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건설 기술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게요. 특수한 무슨 건설 빼놓고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 제 얘기는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결국은 인적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건설업은 뭐 유형자산, 제조업처럼 유형자산이 많고 적고가는 그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부동의 1위를 하는 비결은 인적 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연봉이 1위를 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 현대건설로 가려고 그러지, 대우건설이나 GS건설로는 안 가려고 할 거다. 이것이 그 현대건설의 경쟁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일일이 할 때마다 요거를 또 늘려니까 귀찮아 가지고 어떤 때는 귀차니즘이 작동을 해 가지고 대우건설이 가장 회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스루포트 회계는 회전율이 높으면은 이 말하자면 이익으로 말하자면 인식한다. 수익의 인식으로, 이익의 인식으로. 그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괜찮았죠. 그러니까 외형은 줄었더라도 재고 회전율은 대우건설이 1위를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총 자산 회전율로 봐서도 자기 능력에 10번 더 발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르픈율로는 뭐 GS건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높았지만은 대우건설은 요거는 또 중간을 갖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 외형이 일단 크고는 봐야겠죠. 그럴 때 또 거기다가 이제 월급 많이 줘야 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현장 운영 비율의 그 금액에 관계없이 현장 운영 비율 쪽으로 봐서는 그 현대건설 쪽이 오히려 낭비하는 게 없다.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다 있지만 강한 게 뭐가 있다 그러면은 현대건설은 쓸데없는데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또 높게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을 보면은 뭐 대우건설이 꽤 번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채권자한테 이 현대건설은 거의 4천억을 갚았는데 대우건설은 한 5,700억을 또 차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GS건설도 또 차입을 했고, 그러니까 레버리지율을 보면은 이 14.6%로 현대건설이 가장 낮거든요. 40.8%, 40.3%인데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40%가 넘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레드 신호, 레드 존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게요. 이 부채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줄여야 될 겁니다. 왜냐? 요즘 금리도 오르고 지급이자가 더 나가니까 고생해서 돈 번 거를 영업의 비용에서 지급이자로 까먹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까지는 뭐 어느 정도 했다 그래도 이런 걸 다 감안한 게 이제 그 토탈 한꺼번에 보는 현금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은 현금 수익률로 봐서는 어 저기 뭐 대우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이자도 나가고 해가지고 조금 그 실적이 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대우건설은 아직 이익 배당할 형편이 안 되고요. 현대건설이 그 이익 배당률이 0.9%, GS건설이 1.3%. 현대건설이 좀그 이익 배당률을 좀 1%대 이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최종 딴 데는 다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이제 현금을 잃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왜냐하면은 5,765억 원의 그 차입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현금을 잃었다는 거로 그렇게 표현이 돼야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GS건설은 사실상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여기도 차입을 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돈이 9,674억 원의 돈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건설 회사들이 딴 걸 안 하면 좋은데 뭔가 그 이 금융자산 뭐 이런 해지 상품, 뭐 파생 상품, 뭐 이런 쪽에 또 돈놀이를 잘못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현대건설은 뭐 성과가 어떻든 현금으로 또 접근해서 볼 때는 1조 원이나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채권자한테 4천억 가까이 갚았죠. 6천억이 호타게 그 이 회사에 유보된 돈이다 이게. 그러니까 현금 수익률도 제일 아니 현금 보유율도 현금 버퍼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이게 안정적이다 이게요. 월급 못 줄 일은 없을 거다 이게. 대기업이 월급 못 줄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도 가장 높죠. 이거는 뭐 규모에 관계없이 음, 저기 이익 잉여금 나누기 그 이 자본금 더하기 자본 잉여금이니까 요걸 납입 자본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납입 자본금. 그래서 이익 잉여금률이 332%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현대건설이 부동의 1위는 안 뺏길 것 같고요. 또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외로 해외 건설 쪽으로 슬픈 뉴스에 우리 그 제2의 중동 붐 뭐 이런 거를 좀 타고서 우리나라 그 건설업이 다시 한번 부흥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하게 됩니다. 요약 재무제표인데요. 그 총 자산이 현대건설이 13조 7천억 원, 대우건설이 9조 6천억 원, GS건설이 12조 7천억 원.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그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활동량이 좀 저조한데 그 중에 하나는 종속기업의 투자가 좀 많은 게 있으니까 그만큼 종속기업에 투자한 건 자기가 운영하는 비중이 좀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제가 이해는 좀 하겠어요. 종속기업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GS건설이. 그래서 그 총자산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채하고 이 자본 더해가지고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 규모, 총자산 규모 면에서도 현대건설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건설 3사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가에 가서는 어떨까? 보면은 역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부 가격 대비 이 지금 금액이 인상이 됐니?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걸렸니?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장부 가격 대비 지금 시가가 얼마냐? 그게 PBR이라며요. 프라이스 뭐 어쩌고 저쩌고 부킹 뭐 레이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그 원어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저는 그냥 알기 쉽게 장부 가격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다 63%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100%가 넘으면 좋죠. 때문에 이 스르프 분석을 해보고도 나오는 겁니다만은
대우건설이 조금 더 좀 올라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같아서는 GS건설은 미안하지만 아니 올 시다고요. 어, GS건설이 뭔가 뭐 획기적인 뭐 좀 이익을 더 증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주가 면에서도 대우를 시장에서 제대로 현대건설이 받고 있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럼 저 건설 3사 현대건설을 가장 제가 늦게 분석을 했습니다. 건설 3사 중에서 그래서 그 올해 2023년도는 사실은 삼성 엔지니어링 때문에 분석 방법을 틀리게 한 건데 왜냐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재 관리를 안 하고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또 모두 엔지니어링 회사니까 그냥 다 100% 그냥 그 자재까지 해가지고 다 그 하청을 주죠. 직영 관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직영으로 건설 공무 물론 이제 감독자 이런 사람들은 다 삼성 엔지니어링 사람들이 나가겠죠. 그거로 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장부 가격 대비 제가 알기로는 300%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란 것은 지금 이건 전통적인 건설업 부인데 엔지니어링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독특한 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또 공장 짓는다든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반 그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뭔가 특수한 공장 뭐 이런 것이 특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에서 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건설 3사 중에서 이 현대건설이 가장 현재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다. 실적만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